다 나오신 겁니까? 네, 진짜요? 네. 자, 집에서 보고 계신 분들 빨리 나오세요. 네. 집에서 공부 잘 안 돼요. 네. 자, 하여간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많네요. 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사무소까지 했고, 사무소 이전 안 했죠? 했나요? 그러니까 사무소 옮기는 거 했어요? 안 했죠? 네. 자, 여러분들은 교재를 펴두시는데 어디냐면 이제 실질적으로 사무소를 옮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근데 사무소 옮기는 것은 폐업을 하고 다시 등록해야 될 것을 생략하는 겁니다. 이 제도가. 그러니까 여기 어디입니까? 은평구죠. 은평구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던 분이 마포로 이전하고 싶어요. 마포 가서 하고 싶단 말입니다. 그러면 은평구에서 폐업을 하고 마포에 가서 등록하고 그래도 되고요. 폐업하지 않고 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이전하고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인데 교재는 여러분 교재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교재는 156페이지 이렇게 그 사례 든 대로 지금 여기가 어디야? 은평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은평구에 있는 요 중개 사무실을 A의 사무실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옮겨요. 이렇게 마포로. 그러면 절차가 5단계 절차다. 내용 쉬워요. 일단 짐을 싸서 옮깁니다. 그 다음에 마포구청장한테 와서 이전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왔다고 신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포구청장한테 신고 이렇게. 여기를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이게 핵심이고 여기다 신고하는 거 아니고요. 이사 왔어요 라고 신고하고 요거 10일 내에 신고하고 하도록 돼 있고 넘어가면 과태료 매겨요. 10일 이내. 이전 신고하러 갈 때는 마포구청에 갈 때는 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이전 신고서 요걸 적어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새 사무실 얻었을 거니까 사무소 확보 서류로서의 임대차 계약서 같은 거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록증을 사무실에 원래 걸려있던 등록증을 떼가야 됩니다. 여기 걸려있던 건데 이 등록증을 보면 그 중개사무실에 주소를 적는 칸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무소 옮기면 주소가 바뀌게 되니까 등록증 고쳐달라고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절차가 이제 등록증 재발급 이렇게 돼요. 고쳐서 재발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주소 옮겼을 때 이제 그 뭡니까 주민등록증 그 뒷면에 이렇게 주소 고치는 거 있죠? 그거 똑같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서 이제 은평구청장한테 요 마포구청장이 송부 요청을 합니다. 이쪽에 있던 사람인데 이쪽으로 이사 왔으니까 내가 이제 관청이다. 등록관청. 그러니까 이 부동산 사장님에 대한 각종 기록을 너가 갖고 있을 텐데 넘겨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넘겨주게 됩니다. 송부 이렇게. 그러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근데 4번과 5번은 관청끼리 하는 거니까 여러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자, 두 번째 핵심은 넘겨주는 서류 요게 뭐가 있냐. 송부 서류예요. 넘겨주는 서류가 4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중개업소 사장님의 등록 카드입니다. 이 사장님 원래 여기 은평구에 등록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등록 카드를 만들어 놨을 거예요. 중개업소 사장님의 생활기록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등록 신청을 여기다 할 적에 요 분이 냈던 구비 서류가 있을 겁니다. 이 등록 신청 서류. 등록할 적에 내는 구비 서류가 뭐예요? 뭐가 대표적이에요? 등록하려고 할 때 내는 서류. 틀렸어요. 작업 빠져야죠. 그죠?
요 등록 오픈할 때 실무교육 수료증 내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서류 이것도 갖다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자가 들어가면 안 되죠. 자는 여기서 알아보니까 그런 건데 이걸 내면 여기 갖고 있었겠죠. 그거 넘겨준다는 뜻입니다. 뭐 별 서류도 안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진행 중인 행정처분 서류예요. 진행 중인 거. 요거요. 진행 중인 행정처분 관련 서류인데 요게 중요하죠. 은평구에 있을 때 A가 사고를 친 겁니다. 이렇게 잘못을 해놓고는 사무소를 이렇게 옮겨온 거예요. 근데 요 위반행위에 대해서 영업정리나 등록 취소를 갖다가 은평구청장이 하는 거냐. 이사로 와버렸으니까 은평구청장이 할 건지 여기가 할 건지가 좀 문제가 되죠. 그래서 법에서 정해놨습니다. 이럴 때는 이사 왔으니까 여기가 새 관청이 될 거니까 행정처분에 그 관련해서 진행 중인 것은 넘겨주라 이겁니다. 그러면 자, 세 번째 중요한 거 마포구청장이 은평구에 있을 때 이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마포구청장이 때리게끔 법이 돼 있고요. 사례 문제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근데 그러려면 넘겨줘야죠. 진행 중인 행정처분 관련 서류나 기록을 넘겨줘야 된다는 거죠. 진행 중인 거.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최근 1년간 받은 행정처분 서류예요. 1년간 받은 거. 요 끝에 두 개는 전부 다 행정처분과 관련된 서류나 기록들입니다. 근데 이건 아직 배운 내용이 아닙니다. 최근 1년 이내 받은 그런 행정처분이 있으면 업무정지 받은 게 있고 또 얼마 안 돼서 업무정지 받은 게 있다 그러면 이게 누적을 시켜서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우리 형사처벌할 때도 보면 전과 기록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판사가 때리는 형량이 틀려지게 됩니다. 그것처럼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 받은 거 있는가 그거 봐가지고 자 그것을 넘겨주게 되면 그거 참작해서 여기서 이제 혹시 행정처분 때릴 일이 있을 때 참조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겁게 때리려고 하는 겁니다. 취지는 요 4개를 넘겨주라 이렇게. 그러니까 요 송부서류가 또 두 번째 중요한 거고요. 세 번째는 뭐냐? 요때 잘못한 거지만 이사 오면 여기서 때린다는 거. 3개.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하나만 더 추가시킨다면 요 사무실에 걸려있는 간판. 여기 간판이 걸려있을 거 아닙니까? 요 간판. 옛날에. 그때 사무소를 옮겨오면 이 간판은 어떻게 한다? 이 사장님들이 사무소 옮기면서 간판을 그대로 두고 가요. 떼서 가져가든지 하지. 근데 그대로 두고 가니까 요걸 어떻게 돼요? 없애야 되는데 비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방치되는 간판들이 많으니까 법에서는 이런 간판은 사무소 옮기면 지체 없이 떼라 이렇게 돼 있고요. 안 떼면 요 은평구에서 그걸 이제 떼내고요. 비용을 물리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대신 집행한다고 해서 대집행이라고 그래요. 은평구에서 대신 집행합니다. 그리고 비용을 물린다. 떼냈어야 될 사람이 안 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는 156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156페이지에서 가로 2번에 그죠? 셋째 줄에 보면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어디에 쫓아가서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되겠다.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셋째 줄요. 어디 가서 이전 신고하시라? 이전 후 등록관청.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전 후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정무소구청장한테 신고해야 되겠다. 거기요. 자, 그럴 때 이제 기억 니은번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가져간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밑줄 그을 부분은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박스입니다. 박스 별표하시고 제일 끝에 있는 박스요. 송부서류입니다. 송부서류가 3가지입니다. 기억번, 니은번, 디귿번. 기억번에서는 끝 글자만 보시면 됩니다. 등록대장. 앞에 어쩌고 저쩌고 써진 건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니은번은 개설 등록 신청 서류예요. 구비 서류예요. 아까 실사 했던 거예요. 자, 디귿번은 최근 1년간 받은 행정처분 서류. 1년 요거요. 동그라미 쳐두시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중자에 동그라미 치시고 진행 중인 행정처분 관련 서류 중 이렇게 되죠. 그래서 3개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4개입니다. 예, 꼭 기억하시고 오른쪽 가시면 동그라미 4번에요. 첫째 줄부터 셋째 줄까지 마구마구 밑줄 긋고요. 핵심은 둘째 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은 자 셋째 줄 누가 행한다? 이전 후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번에 해볼 게 밑에 있는 분사무소 이전을 해볼 건데 분사무소 이전은 이거보다 더 간단합니다. 여기가 지금 갑이라는 법인이 있고요. 그 갑이라는 법인의 중개법인이죠.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가 여기 은평구에 있습니다. 본점이 은평에 있다고요. 근데 분사무소를 여기는 설치를 못하죠. 그래서 마포구에다가 이제 이 갑법인이 분점을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요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겁니다. 분점을 이전할 때 마포구에 있던 분사무소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영등포구로 이전한다. 이렇게 여기 분사무소 이전. 원리는 저거 똑같아요. 다른 점 위주로 해서 조금 보시면 돼. 여기도 짐을 싸가지고 먼저 이사를 가는 게 우선. 옮겨요. 그리고 이전 신고를 어디다 하느냐? 여기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핵심이에요. 분사무소는 이게 이 법인의 식구들이에요. 식구들. 그러니까 여기서 주된 사무소에서 다 통제를 해요. 그래서 분사무소 이전했을 때 이전 신고를 여기 핵심 주된 사무소 소재관할 등록관청인 은평구에 가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10일을 넘기게 되면 과태료 매겨요. 근데 이전 신고할 때는 관청에 비치되어 있는 이전 신고서를 적어내는 것 똑같고 사무소를 이렇게 옮겼을 때는 여기 사무소를 새로 얻어야 되는 거니까 사무소 확보 서류가 들어가야 돼요. 임대차 계약서겠죠 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핵심 신고 확인서를 갖다가 갖다 줍니다. 왜냐하면 분사무소 여기 있던 것을 이쪽으로 옮겼는데 이 분사무소에는 요 신고 확인서가 걸려 있거든요. 주소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갖다 주면서 주소 바뀌었어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사무소 이전에서는 여기 나와 있듯이 어떻게 해요? 등록증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신고 확인서라고 그래요. 이 작년까지만 해도 그 신고 필증이라고 했는데 우리 법 바꾸는 거 보면 자 누가 바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왜 4글자를 5글자로 만들어놔요? 옛날에는 지금 처음에 진짜 힘들었어요. 부동산 사장님을 중개업자라고 그랬어요. 중개업자. 그러면 4글자잖아요. 중개업자가 어쩌고 중개업 다 말이 통한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용어를 바꿔놨냐면요. 예? XX 응?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용어를 바꿔놓은 거예요. 4글자를 왜 6글자로 만들어 놓냐고. 부르기 힘들게 이렇게 바꿔서 달라진 게 뭐예요? 아니거든. 그래서 달라졌어요? 중개업하는 사람이라고요. 이거 뭐예요? 자기들은 뭐 또 어디서 자존심 뭐 이런 거 생각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용어도 신고 필증이 뭐 어때서? 근데 신고 확인서 이렇게 이거 이렇게 개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신고 확인서 이렇게 5글자로 불러 주셔야 돼. 신고 확인서 이렇게. 이런 개정을 왜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뭐 물론 용어 가지고 이제 뭐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근데 뭐 큰 의미가 없어 보여요, 사실은.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전 신고를 받은 요 은평구청장은 요것을 요 서류 확인하고서 이걸 고쳐줍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신고 확인서 재발급이에요. 재발급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럼 재발급 받은 것을 여기다 걸고 하시면 돼. 옛날 건 갖다 냈죠. 고쳤죠. 자, 마지막 절차는 뭐냐면 분사무소 이전했을 때 신고를 여기다 또는 여기다 한 게 아니니까 모르고 앉아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네 번째 절차는 은평구청장이 신고받았죠. 마포구청장한테다가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 야, 거기 있는 분사무소를 저 영등포로 옮겼댄다야. 이렇게 통보. 여기에도 통보죠. 야, 분사무소 이전했단다야. 라고 통보. 지체 없이 통보. 이렇게 된 거죠. 옮겼다고 통보. 네? 두 군데다 통보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군데다. 역시 사례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에만 통보하면 된다. 여기에만 통보하면 된다. 하면 안 돼요. 두 군데 다 통보해야 돼. 아시겠어요? 여기 세 번째 중요한 거. 여기 세 가지 포인트가 딱 있어요. 자, 밑줄 그어봅니다. 가로 3번에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1번에요. 첫째 줄부터 셋째 줄까지 있는데 분사무소 이전했을 때는 둘째 줄 10일 내에 세 번째 줄 어디에 가서 신고합니까? 셋째 줄이 포인트.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 그죠?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에 셋째 줄. 거기가 핵심. 이렇게. 이때 동그라미 기억번, 니은번 갖고 갑니다. 근데 기억번 보시면 신고 확인서를 갖고 간다. 신고 확인서. 기억번에 신고 확인서 형광펜. 옆에다가 등록증 X. 등록증 X. 언제나 조심하셔야 돼요. 속기 쉬워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 신고 확인서를 재발급해 준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가면 자, 동그라미 3번에 이전 사실 통보라고 제목이 달려 있죠. 근데 보면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주된 사무소 소대 관할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설치 확인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재해 갖고 재발급을 해준 뒤에 지체 없이 그다음이 중요하죠. 셋째 줄이 중요하죠. 이전 전 및 이전 후 여기로 형광펜 하셔야 돼. 이전 전 및 이전 후에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구수 구청장한테 뭐 한다고요? 통보. 통보에 형광펜. 자, 이전 전 및 이전 후 그다음에 통보 이런 데다가 형광펜을 딱 해주시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어디 가시냐면 앞쪽 페이지 가시면 우리가 중간에 안 하는 데가 한 군데 있어요. 자, 빨리 넘어가 보십니다. 교재는 117페이지. 앞쪽으로 오셔서 자, 117페이지. 117페이지 보시면 사무실에 걸어 두도록 되어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박스에 있는 서류들이죠. 그러니까 박스를 잘 보시면 돼요. 올해 시험에도 나왔습니다. 아니, 작년 시험에 중개 사무실에 가면요, 액자 속에 넣어져서 세 가지가 보통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세 개가. 자, 액자 속에 넣어져서 자, 세 개가 나란히 걸려 있는데 그 세 개가 뭐냐 그러면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등록증이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공제증서가 걸려 있습니다. 크기가 똑같이 자격증, 등록증, 공제증서. 이 공제증서는 뭐냐면 중개사고 냈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에 드는 거예요. 이거 공제는 협회가 운영하는 보험에 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험증서를 거는 데도 있고 공제증서를 거는 데도 있고 그래 보통. 근데 여기 좀 많죠. 주의할 것은 자격증을 거는데 이 자격증은 부동산 사장님의 증도 걸어야 되고 그게 끝이 아니고 밑에 일하는 소공 것도 걸어야 된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뿔이 있습니다. 소공 거, 개공 거 걸어요. 근데 만약에 분사무소라면 거의 기억본에 나와 있는 건가요? 분사무소라면 등록증 대신에 자격증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등록증을 거는데 분사무소라면 뭘 걸어 놓겠습니까? 대신 분사무소라면 뭐요? 신고 확인서. 이건 증인데 이건 또 무슨 확인서에 뭐가 이게 뭐예요 도대체? 자, 분사무소라면 신고 확인서. 보통의 경우는 등록증. 기억번이죠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시고 분사무소를 조심하시면 되고. 자, 니은번이 자격증인가요? 니은번은 요일표군요. 자, 3번 보시면 3번이 뭐냐면 요게 자격증이죠. 근데 이게
자격증 원본입니다. 전부 다 원본 거는 겁니다. 복사본 걸면 안 돼요. 근데 이것은 뿔이 있어요. 개공거, 요거 디귿번이죠. 3번 디귿번? 개공거, 소공거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리을번이겠네요. 요게 리을번. 밑에 보시면 시험에 나올 때는 공제증서라고 안 나오고 보증, 설정,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죠. 이것도 길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첫 글자 보증하고 끝에 글자 서류 이렇게 하면 돼요. 보증, 서류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를 거시고요. 이거 말고 이제 보통 저 다른 곳에 걸려 있는데 이 정도 이따만한 거 있어요. 이런 거에. 그러니까 요율표죠. 정확히는 요율 및 한도의 표입니다. 정확히는. 그렇지만 우리끼리 할 때는 뭐 요율표 하면 통해요. 그러니까 복비 계산할 수 있게끔 손님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서류죠. 그래서 네 가지를 걸어 놓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안 걸어두면 이제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근데 뭐 과태료 정도야 뭐 여러분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막 몇백만 원씩 버는데 뭐 과태료 몇십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죠. 요때 작년 시험의 핵심은 뭐냐 보면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업자 등록증은 어디서 받습니까? 이건 세무서 가서 신청해서 받아내는 게 사업자 등록증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시려면 등록을 두 번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 첫 번째는 구청 가서 등록증 받고요. 그러니까 이건 영업증입니다. 영업증. 응? 구청에서 받고 이것은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요. 그리고 또 걸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세법 규정에 따라서 걸게 돼 있는 증서고요. 세무서니까. 중개사법에서는 사업자 등록 걸으라는 거 없어요. 그게 작년 시험 문제의 포인트고 옛날에도 기출문제에 그게 똑같은 게 나왔었어요. 오래전에. 그게 다시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이거 등록증 있고 사업자 등록증 이렇게 이름이 틀리니까 구별할 줄 알았더니 수험생분들은 얘가 나오니까 얘인 걸로 생각하시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 강조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설명드린 거예요. 작년까지 이렇게 강조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합격하신 분 중에도 이거 어렵다고 틀렸다고 해. 그래서 두 개 다른 겁니다. 근데 여기서 게시하라고 하는 것은 중개사법상에 게시하는 거. 중개사법. 이건 중개사법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에요. 걸어두긴 하긴 해야 되는데 세법에서 걸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가로 2번에 동그라미 3번을 밑줄 긋고요. 사업자 등록증이란 글자 위에다가 그냥 X를 해버리세요. 눈에 보이게. 옆에 있는 실무교육 수료증도 그냥 X를 해버리세요. 눈에 보이게 글자 위에다가. 동그라미 3번 말이에요. 동그라미 3번. 글자 위에다가 X 하시라고 두 개를. 그 두 개가 핵심이라고. 아니 글자 위에다 하는 얘기는 요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해버리시라는 거예요. 자, 실무교육 수료증도 안 들어가죠 지금. 됐습니다. 넘어가시고 이번에는 118페이지 가시고 자 118페이지 가보시면 중간 정도에 보면 가로 1번 제목을 한번 보시면 제목이 길어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의 법정 문자 사용 의무 이렇게 길죠. 사무소 명칭이 뭐예요? 그러니까 사무소 명칭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상호입니다. 상호. 그래서 저는 이걸 저보고 이 제목을 다루려면 저는 그냥 이렇게 달 거예요. 명칭, 사용, 의무. 이렇게 길게 씁니까? 명칭, 쓸 의무라고요. 그 명칭이 뭐냐 그러면 이게 상호. 근데 여기서 내용은 뭐냐면 상호를 쓸 때 어떻게 쓰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법에서 상호는 마음대로 써. 나 간섭 안 할게. 그럴 수도 있지만 간섭 안 해. 상호를 쓸 때 그 밑에 보시면 지금 회색 바탕 박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되어 있죠. 회색 바탕 박스에서 보십니다. 동그라미 1번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죠.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글자가 그런 글자가 꼭 들어가야 돼. 그 밖에 다른 글자를 더 집어넣으려면 넣으시는데 반드시 중개업소라고 하는 것을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있게끔 공인중개사 사무소 아니면 부동산 중개 이런 글자 들어가게 상호를 만들어라 이거지. 상호를 이제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상호 어떻게 돼요? 상호 아직도 안 만드셨어요? 만들어 놓으셔야지.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무소 명칭을 쓸 때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런 글자, 부동산 중개 이런 글자. 이거 선택사항입니다. 또는이에요. 또는 이렇게 또는 이렇게 이 문자가 들어가게 쓰십시오. 이렇게. 그 얘기는 이해를 해보시면 중개사무소에 상호를 쓸 때 예를 들어서 대박 부동산 이렇게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이 얘기는 이렇게 쓰면 짧아요. 그렇죠? 뭐가 빠졌죠? 부동산 다음에 중개란 말이 들어가 줘야 되잖아. 이게 부동산이란 글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부동산 뭐예요? 중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대박 부동산 중개사무소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중개란 말이 빠져서 옳지 못한 거다. 법 위반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운공인중개사 이런 거예요. 행운이란 상호도 되게 많이 쓰죠. 행운공인중개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 공인중개사 다음에 어떤 글자가 들어가야 됩니까? 사무실, 사무소 이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이런 글자가 들어가게끔 쓰십시오. 그 밖에 다른 것은 알아서 그냥 들어가든 쓰시든지 마시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 글자는 꼭 들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만약에 이런 건 어때요? 세계 부동산 사무소는 어떠해요? 쓸 수 있는 겁니까?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부동산이란 글자가 들어가서 이걸 살리려면 중개란 글자가 더 들어가 주든지 아니면 사무소라는 글자를 살리려면 앞에 뭐가 와야 돼? 공인중개사 그 말이 와야지. 그쵸? 이렇게 써가지고는 안 된다. 사실은 말은 통해요. 부동산 사무소. 근데 법 위반이에요. 이거 안 쓰면 이런 글자를 안 쓰게 되면 안 집어넣게 되면 과태료. 아주 무서운 일은 아니에요. 그냥 과태료 정도. 근데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 보면 복덕방 할아버지는 좀 다르죠. 부칙 개공은 어때요? 자격증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쓰면 안 된다라고 2번에 나온 거죠. 아까 이건 1번 봤고요. 동그라미 2번 바로 밑에 거 부칙제 6조 나온 거 있잖아요.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쓰면 안 된다. 그 말은 어떻게 쓰란 얘기? 그렇죠. 부동산 중개라는 글자가 들어가게끔 쓰십시오. 그 말하고 같은 뜻. 이렇게 쓰십시오. 증이 없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썼다가는 과태료 100만 원 이하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됐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오른쪽 가시면 가로 3번 가보십니다. 오른쪽 페이지 왔습니다. 이제 가로 3번 보시면 5개의 광고물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할 의무다. 이것도 제목이 길어요. 저보고 제목을 다르다면 간판 실명제 이렇게 달 거예요. 간판에다가 이름을 적으십시오. 사장님 이름. 지금 오른쪽 페이지 가로 3번 왔습니다. 제목 읽어보는 거예요 지금. 자, 사장님 이름 적으십시오. 이렇게. 너무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거 왜 적으라고 할까요? 사장님 이름이 딱 드러나야 사장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장님이 어떻게 이상한 짓 안 하겠죠. 이름을 걸고 하는 거니까. 근데 자기가 누군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면 무슨 짓을 어떻게 할 줄 알아. 그죠? 도시하고 시골하고 비교할 때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도시의 범죄율하고 시골에서 범죄 나는 걸 딱 생각하면 시골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이 확 떨어집니다. 왜 그래요? 온 동네 사람을 다 알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어떻게 범죄를 저질러. 그런데 이렇게 서울 따오면 아무도 몰라 나를. 그래서 범죄율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간판을 걸고 딱 사장님 누구다 그러면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게 돼서 법을 지킬 가능성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거죠. 간판에 이름을 넣으세요. 이렇게. 자, 그럼 여러분들 어디를 딱 밑줄 긋고 가냐면 회색 바탕 박스 중에 보시면 규칙 제10조에 2 이렇게 돼 있죠. 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6줄까지 돼 있네요. 그 마구마구 밑줄 그으셔야 돼요. 그런데 요거 이제 간판에다 이름을 적으셔 오는데 이 간판을 법에서는 5개 광고물이라고 표현하고 법에서는 거의 5개 광고물이라는 표현을 90% 이상 그렇게 씁니다. 근데 간혹은 5개 광고물을 법에서도 간판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간판이 뭐 엉뚱한 말은 아닙니다. 같은 말로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거기 여섯 줄을 밑줄 걷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자, 셋째 줄부터가 진짜입니다. 거기 보시면 5개 광고물 중 나왔죠. 거기가 진짜. 자, 지금부터 동그라미 치고 형광펜 칠합니다. 벽면 이용 간판. 자, 형광펜. 벽면 이용 간판이라고 하는 건 벽에 부착된 간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출 간판, 형광펜. 튀어나온 거예요. 자, 세 번째, 옥상 간판. 옥상에 올려다 놓은 간판. 요 세 가지 간판에 이름 적으라는 거예요. 요 세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형광펜입니다. 옥상 간판까지. 그 다음에 넷째 줄. 개업 공인중개사의 성명을 가로 안에 거 좀 놔두시고 넷째 줄 끝에, 다섯째 줄 끝에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표기해야 된다. 그죠?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가로 안에 게 핵심이요. 간판일 때 거기 보면 법인의 간판이라고 한다면 누구의 이름을 적어야 되겠고 가로 안에 보면 법인의 경우는 누구? 대표자 동그라미. 분사무소 간판은 누구 이름? 책임자. 이걸 잘 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5개 광고물 간판이다 그러면 세 가지 간판, 벽면 이용 간판, 그 다음에 돌출 간판, 옥상 간판. 그죠? 세 가지. 근데 그때 법인의 간판에다는 대표자의 이름을 적는 거고 분사무소를 잘 냅니다. 분사무소 간판에는 누구 이름? 책임자. 대표자가 아니고 책임자. 여기를 잘 냅니다. 여기를. 이거 밖에 없어요. 간판 실명제 어기면 어떻게 돼요? 과태료 쌉니다. 싸. 예. 응? 우리 이제 국회에서 막 어떤 법안 통과시킬 때 전광판 보셨죠? 이름 다 적혀 있죠? 국회의원 실명제 이것도 어떤 법안에 어떤 국회의원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자기 이름을 걸고 찬반을 해야지.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드러나면 어떻게 할까요? TV 나와서 할 때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투표할 때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속마음하고 겉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단 그 인사 있잖아요. 이번에 뭐 국무총리 임명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거기 이름 다 하면 그 국무총리로 올라간 사람이 째려보고 있다가 너 반대했지 해가지고 뒷골목으로 데려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사 같은 것은 무기명 비밀. 그거 빼고는 이제 투명하게 해야지. 그게 간판 실명제. 그러니까 이게 자기 이름을 걸고 했을 때 훨씬 법을 잘 지키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우리는 지금 명찰이 없지만 학교 다닐 때는 뭐요? 용처를 딱 이렇게 아무개 이름 딱 써져 있는 거 하면 이거 인식한다고. 근데 우리 지금 없으니까. 저 우리 학원도 지금 조금 좀 해서 여기다 명찰 같은 걸 다 이렇게 해서 김미수님 이렇게 막 제가 부를 수 있고 막 그러면 훨씬 이게 가족 같은 분위기가 돼서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이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 모르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그 노랑머리 막 이렇게 하고 졸업할 때까지 그래요. 막 얘기할 때 이름을 몰라. 그러니까 그 있잖아 누구 이렇게 하면 그 별명이 있어. 별명이. 자기 별명 모르죠? 다른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셔서 이번에 어디 가시냐면 뒤에 가시면 네모 3번에요. 간판 철거무라고 있는 거 있죠? 간판 철거무.
간판을 떼야 될 경우가 있다. 그러면 떼셔야 된다.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거기 첫 줄 보십니다. 네모 3번, 중간에 가로 1번. 자, 개혁공인인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형광펜,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시켜야 되겠다. 지체 없이. 바로 떼야 돼. 지체 없이란 말이 중요해요. 자, 그런데 박스에 보시면 밑에 바로 박스 이거 암기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사무소 이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사무소 이전 신고하면 간판 떼야 돼요. 그죠? 근데 사실 1번, 2번, 3번 돼 있지만 이게 실질적 의미는 폐업입니다. 폐업했을 때 간판 띄십시오. 원래 그런 취지예요. 근데 사무소 이전한 것도 뭐예요? 실질적으로 이쪽에서는 폐업인 거죠. 네, 그래서 이때도 간판을 띄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거 뭐가 있어요? 두 번째는 진짜 폐업이네. 폐업 신고했다고 나오죠. 2번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강제적으로 폐업 당하는 겁니다. 등록이 잘려갖고. 강제 폐업이네요, 이거. 그러니까 폐업의 경우에 간판을 철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언제까지 간판을 떼야 된다고요? 방금 전에 형광펜 지체 없이. 이거 조심하시고. 간판을 띄는 사유가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를 이렇게 암기해 버리십니다. 처리, 패치. 처리가 이름입니다. 패치가 뭐냐 그러면 패치 멀미 이런 거 가라앉히는 패치, 열 가라앉히는 패치, 약국에서 주는 거 있잖아요.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처리 패치다. 처리 등짝에 붙이는 패치다. 이렇게 처리 패치. 이가 뭘 것 같아요? 철은 뭐예요? 철거할 때 철자예요. 이자는 이전 신고. 패자는 폐업 신고. 취자는 등록 취소입니다. 이때는 간판을 철거하십시오. 그러니까 자, 휴업 신고했을 때 간판 철거합니까? 아니요. 그렇죠? 휴업한다고 간판 철거하는 건 아닙니다. 박스 바로 위에 있죠. 업무 정지도 영업 정지 정도 가지고는 간판 철거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간판을 안 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제일 밑에. 과태료 없어요, 여기는. 안 떼면? 그치. 우리 은평구청장이 대신 떼. 그리고, 그 떼는데 인부 비용 해가지고 30만원 들었다, 야. 내놔. 그죠? 그 대집행이라고 그럽니다. 그 두 줄 밑줄 그으셔 놓으셔야 돼. 누가 대집행해요? 은평구청장. 등록, 관청. 두 줄까지 밑줄. 자, 121페이지 가보십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라고 되어 있죠, 지금? 자, 여기 세 덩어리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근데, 자, 작년에 개정이 돼서 작년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 바로 요 광고 얘기입니다. 표시광고. 이렇게. 그런데 올해 시험에도 출제가 유력합니다. 자, 중개 현장에서 이 광고 요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사장님들이 머리가 복잡합니다. 걸리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이것 때문에.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미끼 매물, 허위 매물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어떤 게 허위 매물인가, 그죠? 그 경계가 참 모호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어떤 거냐면 물건을 올려놨어요. 진짜 물건인데 팔렸어요. 그걸 안 내리고 있죠. 그럼 그것도 허위 매물로 보는 거야. 팔렸는데. 그러니까 이건 어떤 사장님들 입장에서 내가 지금 곧 내릴 건데 나 시간 없어서 지금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도 그냥 다 여기다 갖다 붙이니까 현장 입장에서 현업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머리가 복잡하고 야 이것도 걸려? 막 이렇게 되는 이게 지금 논란이 많거든요. 그러면 자, 표시 광고에 대해서 거기 지금 요 내용이 꼭 나올 거니까 잘 봐두시는데 자, 여러분들 어디 보시냐면 밑에 네모 1번, 가로 1번에 전단지 등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표시 광고 관련해서 크게 요거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형식에 대한 게 있고요. 이건 조문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어요. 내용에 대해서 간섭하는 게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건 지금 조문에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제가 그냥 붙인 내용이에요. 근데 형식에 대해서는 뭐냐, 그죠? 그게 뭐냐, 그거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가로 1번에 전단지 등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라고 돼 있고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첫째 줄하고 둘째 줄을 한번 읽어볼 겁니다. 자, 개업 공인인계사는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전단지 등을 이용한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에 법정사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형식이라고 써놨습니다만은 조문상으로 봤을 때는 명시해야 될 의무다 이런 거예요. 광고지에 이거 전단지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자, 전단지에 광고할 때 요것은 꼭 집어넣으세요 이거예요. 그게 명시 의무예요. 그게 형식이에요. 그러면 요거 집어넣으세요 이런 얘기는 그 내용이 틀리는가 맞는가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형식상 그 내용이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를 따지는 거야. 그래서 밑에 박스 보시면 전단지 광고할 때 거기에 들어가게 돼 있는 게 5개예요. 1번부터 5번까지예요. 그래서 1번이 사무소의 명칭이라고 나왔죠. 상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단지 광고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단지 광고. 전단지 광고다 그러면 여기 벼룩시장 광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건가? 이 중개 대상 물건에 대해서 여기다 막 이렇게 광고를 어떤 물건 올리겠죠? 그러고 나서 여기다 이제 뭐예요? 집어넣을 거예요. 자, 첫 번째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사무소 명칭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대박 부동산 중개 사무소 그러면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명칭이에요. 전단지에 뭐예요? 상호가 들어가야 돼. 일단. 두 번째 뭐예요? 중개 사무실에 뭐예요? 주소. 여기가 이제 은평구 여기가 무슨 동이에요? 가련동. 이렇게. 이 정도 수준 들어가면 돼요. 구체적으로 몇 반지 이렇게 필요는 없고 은평구 가련동 이렇게. 소재지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요. 연락처 그러면 이제 여기 저 뭐 392로 시작하나요? 392에 2388 3329 이렇게 4989 할 건데 그랬다. 하여간 연락처가 들어갑니다. 세 번째. 자, 네 번째 뭐가 들어가야 돼? 등록증 번호. 등록번호. 사무실 오픈하면 관청에서 이제 그 1년 번호를 쭉 줍니다. 110 뭐 다시 뭐 20 다시 뭐 이렇게 해서 등록번호 나오죠? 그거 적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벼룩시장 나온 거 보면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빠지면 이건 걸려요. 이거 어기잖아요. 그럼 과태료입니다. 싸죠? 이것도. 과태료.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사장님 이름. 근데 여기에서 작년에 바뀐 게 뭐냐면 원래 4개였다가 4번에 있던 게 작년에 처음 생겼어요. 중개업소는 뭐예요? 등록번호. 사장님 이름 배종찬 이렇게. 여기까지 5개죠. 그래서 요 5가지를 이제 암기하시는데 전단지 광고다 그랬을 때 여기 명시할 사항은 집어넣을 것은 이렇게 암기해 버리세요. 성명, 이소연 등. 이름이 이소연이에요. 그리고 등등등 있어요. 성명, 이소연 등. 등자가 이제 올해 더 추가되는 거예요. 성자가 뭘 것 같아요? 사장님 이름, 성명. 진짜 성명, 성자는 성명. 명은 뭘 것 같아요? 명. 이제 적응을 해가면 돼요. 금방 할 수 있어요. 명은 뭐예요? 명칭이지. 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소는 뭐예요? 소재지. 은평구 가련동. 응? 자, 연은 뭐예요? 연락처. 전화번호. 등은 뭐예요? 등록번호. 그래서 성명, 이소연 등 이렇게. 요게 들어가야 돼. 만약에 전단지 광고, 벼룩시장 광고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연락처가 빠져 있어. 과태료. 그죠? 그러니까 광고 내는 것도 좀 이렇게 조금 규제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근데 이게 첫 번째 전단지일 때 그렇고요. 자, 두 번째. 거기 지금 박스 밑에 가시면 자, 이거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셋째 줄에 보면 한편 나온 거 있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편 중개 보전에 관한 사항은 표시 광고 시에 절대 명시해서는
아니 되는 금지사항이라는 것도 유의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끝이 말이 좀 어렵네. 자, 여기다가 광고 낼 때, 자, 대종찬도 있는데, 거기 실장님이 이제 증이 없으신 분이야. 이미숙 씨야. 이미숙 씨에서 이분 이름 적고, 여기 전화번호 적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광고를, 요거 집어넣어서 광고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격증 없는 보조원인데, 실장님인데. 안 돼요. 이름은 걸린다는 거예요. 절대 집어넣으면 안 돼, 이거요. 왜 그래요? 이걸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면 사장님은 빠지고 이미숙 씨가 자기 돈으로 광고하고 자기가 손님 맞이하고 자기가 다 하고 사장님한테는 그냥 일정 비율로 떼주기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무자격자가 실질적으로 부동산 사장님처럼 활동하는 그 길을 열어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실제. 그래서 야, 이 광고 낼 때 거기다가 보조원 이름 집어넣으면 절대 안 돼. 이게 써놓은 거예요. 이 글귀가 생긴 것도 얼마 안 돼. 너무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이거 할 때 여기 이미숙 증이 없는 사람이야. 전화번호 이런 거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요. 안 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자격증 갖고 있는 소공은 집어넣지 말라는 소리 있나요? 없잖아. 자격증 있는 소공에 대해서는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없고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그런 말도 없으니까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은 여기다가 이미숙 씨인데 자격증 작년에 딴 사람이야. 그럼 들어갈 수가 있는 거네. 안 집어넣어도 뭐 법 위반 아니고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근데 보조원은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거 딱 봤는데 그 이름이 있어. 조사해 보니까 자격증 없는 사람이야. 걸려. 아, 그런데 너무 싸네. 백과.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별로 그렇게 중요한 그 법 위반 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중개보존 입장에서 자기가 저렇게 해. 그렇죠? 그래가지고 돈을 막 한 달에 막 1,000만 원씩 벌어. 근데 저러다가 들통나면 이건데 어떻게 하겠어요? 돈만 벌 수 있다면 과태료쯤이야. 그럴 수 있잖아. 이제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이게 단속할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현실은 그러니까 단속하는 척 이렇게 얘기하고 법에서 막 막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현장 가면 또 뭐예요? 아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하냐고 하면서 또 대들고 막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참 나라 입장에서도 참 애매한 거야 이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십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면 가로 2번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요? 인터넷을 이용한 표시 광고라고 달려 있죠 지금. 자, 요게 작년에 처음 생겼어요. 아니 전단지 광고보다 인터넷 광고가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인터넷 광고 여기까지 하고 쉴 텐데, 자 중요합니다 이거. 거기 지금 회색 바탕 박스에서요 읽어봅니다. 동그라미 2번이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 박스만 보시면 돼요. 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해서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는 때는 인터넷 광고라고 하셔야 돼. 자, 광고를 두 개로 나눌 줄 아셔야 됩니다. 아까는 뭐예요? 전단지 광고. 이번에 뭐예요? 인터넷 광고. 그랬을 때 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그랬죠? 이게 뭐냐면요, 1항에서 정한 사항이 성명, 이소연 등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 광고할 때도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성명, 이소연 등은 들어가고 플러스 이런 뜻이에요. 인터넷 광고도 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 들어갈 게 확 많아요. 밑에 보면. 자, 거기 보면 셋째 줄에 자,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밑에 있는 07조의 2입니다. 그럼 실제 이제 밑에 더 광고할 때 집어넣어야 될 것은, 인터넷 광고할 때 집어넣을 것은 1번부터 6번까지예요. 그래서 1번부터 6번이 시험 지문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틀리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많이 읽어주시는데 1번은 소재지입니다. 이건 암기를 안 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요. 소재지. 이 소재지는 뭐예요? 물건 소재지입니다.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아니고요. 이게 전부 다 밑에 있는 것은 부동산 얘기입니다. 물건. 그 다음에 2번은 면적.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가격이에요.
여기 딱 하면서 생각하실 게 만약에 전단지 광고를 해요. 벼룩시장 같은 거요. 자, 전단지 광고를 할 때는 그 부동산의 가격을 집어넣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네. 좀 이상하네. 전단지 광고할 때 이거 10억짜리인데요. 그거 가격을 반드시 집어넣어야 됩니까? 반드시 집어넣을 건 아니라는 뜻이요. 시험이야, 시험 이거. 실제는 어떻게 해요? 10억짜리라고 집어넣겠죠, 실제는. 전단지 광고가 뭐 그렇게 그것도 안 해주고 어떻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법상으로는 전단지 광고할 때는 여기까지는 무조건 집어넣어야 돼요. 나머지는 넣든지 말든지잖아요. 근데 인터넷 광고는 여기다가 가격 같은 것도 반드시 집어넣어야 된다. 가격.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시험이니까 그럼.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상물의 종류. 그 다음에 거래 행태. 거래 형태니까 매매냐, 전세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6번에서는 세 개가 또 나옵니다. 총층수. 6번을 특히 조심하세요. 다른 것보다. 총층수. 몇 층짜리 건물이냐 이거지. 그 다음에 나번은 뭐예요? 사용승인 받은 날 이렇게 하세요. 길지만 준공 날짜를 얘기합니다. 사용승인 받은 날 이렇게. 제일 앞에 사용승인 나오죠? 뒤에 막 사용검사, 준검사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사용승인 받은 날, 준공 떨어진 날 이렇게 이해하시고. 답은요. 답은 방향 동그라미. 남향이다. 이런 거 방향. 그 다음에 방하고 욕실의 개수. 방 3개, 욕실 하나 이런 거. 인터넷 광고는 진짜 친절해야 되네요. 보니까. 그 다음에 입주 가능일. 보통은 즉시 입주 가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주차 대수 동그라미. 제일 마지막에 관리비 동그라미. 그 관리비 7만 원이에요.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인터넷 광고할 때는. 예. 그래서 이제 특히 뭐 다른 것보다는 원룸, 오피스텔 이런 거 인터넷 광고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때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주차 대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또 관리비는 얼마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오픈해라 이런 뜻이죠.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